지금까지 글을 쓰신 것이 이제 한 60년 되시던가요? 한 60년 됐죠. 그렇죠. 제가 20대, 10대 후반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쓰신 원고지를 계속 쌓아놓고 계시죠? 쌓아놓고 있지요. 지금 그 높이가 어느 정도나 몇 cm입니까? 예, 그게 서울에서 그 강준이라는 사람이 원고가 그 습작한 원고 대한표 제일 많다 해가지고 어느 그 단체에서 찍으러 왔어요, 사진을. 그 한번 재보셨더니 170cm야, 높이가. 그 170cm가 6줄이지요. 네. 6줄. 그러니까 그럼 계산 한 50m 되겠죠, 썼으면? 그렇겠죠. 원고지를 늘어놓으면 50m. 네. 바깥 출입도 오늘 여기 청기 온 것도 한 5년 만에 나들이 한 겁니다. 지금 꼼짝 안 하고 있다가. 이 법학보다도 문학을 해가지고 참 억울한 사람들 편들고 분통 터지는 얘기를 쓸 수 있는 것은 문학뿐이다. 문학을 하자. 때려치고 문학을 다 그 육범이 다 불을 따지려고 문학을 덤벼들었죠. 그게 몇 살 때신가요? 그게 19인가 그랬었죠. 19. 19. 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충청북도 단양 시골 초등학교만 나와서 포장마차며 엿장수 등을 하면서 소설가로 등단하여 화제를 모았던 강준희 작가가 이제 88세 미술을 맡습니다.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도록 만년필로 원고지의 작품을 써오는 고집스러운 이 지조 높은 소설가는 오로지 글만 쓰면서 충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충주 외의 지역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고집을 꺾고 동양일보 TV 출연에 응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준희 작가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 유명한 나는 엿장수에다 논픽션 신동아에 당선이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몇 년도였죠? 1961년도인가 6년도인가 뭐 60년도가 그쯤 될 겁니다. 예, 제가 대학 때 읽었거든요. 그 반향이 대단히 컸죠. 그때는 지성지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때는 독서열이 대단했죠. 예, 지금 달라서. 예. 그때 이제 인텔리겐자들은 현대 문학이라면 현대 문학 아니면 지성 잡지로는 그 사단계 예. 안 또 신동아 이렇게 한 권씩 들고 다니는 게 유행처럼 돼 있는 네. 그런 세대였죠. 네. 참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이거 읽으셨습니까? 그럼요. 아주 그때 대단했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대단히 반응이 있었죠. 좀 센세이셔널하고 그래서 해외에서 그 당시에 해외에 신동아가 이 지부가 있고 해서 서울이면 서울, 경기는 동경 뭐 혹은 저쪽에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포진을 해서 그쪽에서 읽은 그 교포들이란가 독자들이 초청을 하는데 꼭 당신을 하면 초청하고 싶다. 네. 여기 경치도 좋고 공기 좋고 하니 와서 마음 놓고 1년이 얼마 글을 쓰다 가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갈 수가 없죠. 그때는 일반인들이 세계 여행이 자유화가 안 됐으니까 가지를 못하다가 답장만 했죠. 답장만 이제 세계 각국에서 오는 그 독자들이 답장을 하는데 소위 답지란 말을 그때 처음 내가 느꼈는데 하루 하여간 30, 40통, 50통 오는데 그것만 답장을 한 6개월만 전문적으로 들어앉아서 답장을 했죠. 한 6개월만. 세계 각국에서 각처에서 온. 나는 엿장수이다라고 하는 논픽션의 제목도 상당히 강했지만 그 내용들도 참 읽는데 다음 페이지에 넘기가 성급해지고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만년필로만 원고지를 쓰고 계신 고집
만년필로만 지키고 쓰는 계시죠? 게 아니고 뭐 쓰기 쉬운 거는 볼펜이 쓰기 쉽죠. 볼펜은 네. 자유자재로 하니까. 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40대, 50대 초반부터는 만년필 쓰기 시작했죠. 네. 지금 가지고 있는 2만년필입니다. 2만년필로 이걸로 이제 상당히 굉장히 그거 좀 한번 좀. 이거 이게 몽블랑 선물 받는 독자한테 선물 받았는데 그 선생님 이걸로 글을 쓰십시오. 이걸로 글을 쓴다. 그래도 그래도 그게 아닌데 이걸로 쓰십시오 해가지고 그래도 아주 참 분이 넘치는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 예, 지금 재산 제1호입니다 이게. 그 원고료 많이 받은 만년필이네요. 지금까지 글을 쓰신 것이 이제 한 60년 되시던가요? 한 60년 됐죠. 그렇죠. 제가 20대, 10대 후반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쓰신 원고지를 계속 쌓아놓고 계시죠? 쌓아놓고 있죠. 지금 그 높이가 어느 정도나 몇 센치입니까? 예, 그게 서울에서 그 강준이라는 사람이 원고가 그 습작한 원고 대한민국 제일 많다 해가지고 어느 그 단체에서 찍으러 왔어요, 사진을. 그 한번 재보셨더니 170cm야, 높이가. 그 170cm가 6줄이죠. 네. 6줄. 그러니까 그럼 계산 한 50m 되겠죠, 썼으면? 그렇겠죠. 원고지 늘어놓으면 50m 이렇게 이제 그걸 평생을 그 원고지만 썼고 또 컴퓨터는 컴퓨터는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 지금 요새도 컴맹이 있는 나는 컴맹이다. 아주 컴맹이 가서는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아주 컴퓨터를 못한 요새 전부 컴퓨터 세상인데 컴퓨터를 못 쓰니까 아주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애를 먹고 있죠. 그래도 그렇게 오랜 동안 습관이 되셨기 때문에 원고지에 만년필로 쓰시는 것이 제일 잘 써지시지 않나요? 좀 만만하죠. 그죠? 아무리 만만하고. 그 정의 원고 제청 원고를 청탁을 꼭 필요로 해서 그 정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정의 그러면 내가 원고를 줄 테니까 당신이 쳐라. 쳐라. 그밖에 난 못 치니까. 난 100만 줘도 못 치니까 쳐라. 그렇게 해라. 그 어떤 당신의 원고를 필요로 한다면 가서 자기들 쳐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들어 있었죠. 지금도 계속 쓰시고 계시죠? 근데 제가 건강이 나빠서 몇 번 이제 그 쓰러지고 뭐 그래 자꾸 어디 걸음도 부자연스럽고 바깥 출입도 오늘 여기 청주 온 것도 한 5년 만에 나들이 한 겁니다. 지금 꼼짝 안 하고 있다가. 이래서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게 지금도 꽃피고 새가 울면 좋아지겠지 하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빨리 나가지고 내가 적어도 한 5건 더 쓰고 죽어야 하니 10건 더 쓰고 죽어야 하니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요. 그 될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힘은 쓰고 있지만은. 강준이 문학전집 10권이 나온 것이 한 4, 5년 됐나요? 아니죠. 한 10년이 넘었죠.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넘었죠. 13년. 충주시가 출간을 했죠?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도와줬죠.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학 전집을 내라고 그러는데 문학 전집을 낼 돈이 있습니까? 요새는 참 희한한 세상이 작가가 글을 쓰면 출판사도 와서 인지대를 내고 원고를 가져가서 인지대를 내고 원고료를 주고 해야 하는데 요새 거꾸로 돼가지고 작가가 돈을 내고 출판을 합니다.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10권을 전집을 10권을 내려면 한 권당 50만 원, 50만 원 잡더라도 500만 원 잡더라도 10권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한 2, 30만 원, 적어도 3천만 원 3천만 원에 무슨 작가가 돈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 그러다 어느 좀 뜻 있는 그 출판사에 자청을 해가지고 내주는 바람에 좀 절약을 해서 그렇게 냈죠, 책을. 충주시가 한 작가에게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책을 출판한 것은 충주시 파천항이죠. 파천항이 처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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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 담당자들한테 어디 충주에서 문학하는 젊은 친구들이 가서 왜 강준 선생은 몇 천만 원 주면서 우리 몇십만 원밖에 안 주냐 하니까 이 사람이 참 명답을 했어요. 참 명답을 했어. 그럼 당신도 강준 선생님만큼 노대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가지고 좋은 글 쓰면 우리 대주겠다. 당신 못하고 나부랭이 요만 몇 자 써가지고 돈 달라. 어떻게 떼토해가지고 쫓겨. 그런 에피소드가 있죠. 에피소드가 있는데. 행정하는 사람이 명답을 했군요. 명답을 했죠. 명답을 했죠. 강 선생님이
정확하게는 대강초등학교를 아니, 나오셨습니까? 대강이 아니라 대강에서 30년 더 들어가서 바로 소백산 뱀지라는 그 도솔봉 그 넘어는 예천이고 이쪽 왼쪽 넘어서는 풍기고 경상도 풍기고 풍기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문경이고 그렇죠. 문경이고. 거기 그 오간에가 장정국민학교라고 장정국민학교 거기서 나왔죠.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폐교가 돼 있죠. 폐교됐고. 폐교되고 그럼 지금. 장정초등학교 지금으로는 이제 초등학교인데 장정초등학교 6년 졸업이 최종 학력이죠. 최종 학력이죠. 그런데 한때 대학 강단에 오래 또 쓰셨었잖아요. 여기 몇 군데 썼죠. 그죠? 예. 그러면은 독학을 하신 건데요. 독학을 하시는 중에서도 한문을 특히 많이 하셨다고 그 들었어요. 회장님은 대강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참 그 세계화 시대가 돼서 그런지 영어가 참 제일인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는 한문이 제일이었어요. 예, 한문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학 시험도 한문이면 되고 뭐 그 한문 다 전부 다 통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문학을 하기보다도 복공부에 보통고시를 그 당시는 보통고시를 합격하면 고등고시를 응시할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보통고시를 합격을 하고 고등고시를 합격해가지고 판사가 되는 검사들이 하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려니까 책값도 비싸고 전부 책값도 육법 전도 사놓고 보니까 전부 한문투성이야. 야, 막막해가지고 5편을 구해가지고 가짜부터 실자까지 한 6만 자 되는 한문을 가짜부터 실자까지 그걸 쓰다 해가지고 그걸 7번, 8번을 써가지고 쫙 쓰고 뺏기고 외우고 해가지고 그걸 다 썼죠. 다 써가지고 6번, 7번 써가지고 그래서 한문 실력인들 아마 한국 문단에서는 한학자는 아니지만 어휘로 해서 절 따라올 사람이 대단히 금방 얘기지만 그래 모두들 모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문 실력들했죠. 그리고 영어도 콘사이슬 같은 거 또 이게 해가지고 참 영어 단어장 외우는 거 1000단어, 2000단어 맨날 외우고 이제 그리고 그래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한 것이 보통고시를 해놓고 육법 전도를 사놓고 딱 보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인 국민에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103조가 다 외우고 그리고 나니까 참, 야, 내가 이렇게 해가 공부를 해가 어디서 먹냐는 얘기야, 내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게 문학도 문학이지만 문학보다도, 이 법학보다도 문학을 해가지고 참 억울한 사람들 편들고 분통 터지는 얘기를 쓸 수 있는 것은 문학뿐이다. 문학을 하자. 때려치고 문학을 다 그 육법이 다 불을 쏴지려고 문학을 덤벼들었죠. 그게 몇 살 때신가요? 그게 19인가 그랬었죠. 19인가? 그래, 문학을 덤벼드니까 문학도 어려워. 문학도 어려운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삼다주의로 나가자. 많이 쓰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다독, 다작, 다상량, 삼다주의로 나가자 해서 좀, 읽기만, 책만, 시간만 있으면 책을 읽고, 시간만 있으면 글씨 쓰고, 시간만 있으면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한 10년 하니까, 물미랄까 조금 터져가지고, 그래, 국어 4년을 다 외우고, 한문도 가짜부터 실제가 다 쓰고, 국어 4년을, 지금, 그때 이성 국어 4년이 제일 완벽히 이만 40만 단어만 한 공부였는데, 그 다음에 3권짜리가 나오고 했는데, 3권짜리 이만큼, 3권짜리를 덤벼들었죠. 참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게, 이거 이만큼 두꺼운 그 외우려고 덤벼드니, 외워집니까? 그게. 그래서 그걸 안 되겠지 싶어가지고, 가짜부터 실자까지 수골, 우리나라 그 말을 참 국어사를 한 장 놓고 참 쓰고, 저 밑에 데드라인 쳐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한 6년 하니까 그게 6권 읽어줘. 6년 하니까. 1년에 한 권씩 읽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어사전을 3번 읽었죠. 그 국어사전 3번 읽은 사람 대한민국 저 하나뿐일 겁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런데 19살에 문학 입문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의 생업은 무엇이었나요? 그때 생업이 그냥 나무 장사하고 담진방에 나무 져다 팔고 나무 장사하고 품팔이 하고 그냥 그로부터 이제 그 나무 장사로부터 시작해서 생업이 대략 무엇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참 기둥이 무너진 거죠. 막막하죠. 그래 어머니하고 딱 안 돼가지고 어머니는 장나림이로 광고리에
뭐 호박 같은 고추 같은 감자 같은 이거 장이 갖다 팔고 난 나물로 같이 팔고 도저히 안 되겠어 어머니 하고 그래가지고 떠나가지고 객지를 전전하면서 엿장부터 시작해서 아마 한 30까지 일을 똥통 그루마다 끓였으니까 제가. 뭐 대략 예, 생각나는 대로 한번 꼽아보세요. 엿장수하고 연탕 그루마 끓이고. 제일 오래 한 게 뭐였어요? 포장마차 아니었나요? 포장마차 한 3년 했죠. 그때 3년 하신 포장마차가 거죠? 충주 1호입니다. 제가 1호. 그렇죠. 예, 대한민국 충주 1호다가 1호인데 예, 그때 포장마차 하셨고.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 또 외도를 했죠. 그때 그 공화당이 한잔 득세할 때 이종근 씨가 충주 국회의원이었죠. 이종근 씨가 사람을 먼저 찾아와가지고 나도 만나자 해가지고 왜 나는 국회의원 만날 필요 없다. 좀 꼭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자기 그 선전부장을 해달라는 거지. 공화당에. 공화당 그 충청북도 지구당에 그 당신이 와서 좀 선전부장 해달라.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정치 소질도 없고 근데 있을랍니다. 그래 안 되겠어. 자꾸 사정하길래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싶어서 한번 들어갔더니 아 내가 있을 듯 못 되구나 싶어서 9개월만 나왔죠. 9개월만 나와가지고 예 9개월만 나와가지고 그 국민은행 앞에서 잠대 처갓집이라는 저걸 그 포장마차를 지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의 집 품팔이도 하고 서생 노릇하고 그리고 맨 처음에 와서는 계명산 충주 저쪽 남산으로 쪽으로 계명산이 있는데 거기 과손이 많지요. 과손이 많은데 거기 과손이 가서 조그만 집을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똥찌개를 찌고 충주 시내를 똥을 풀어 옵니다. 그때는 통금이 있을 때니까 4시에 웽하고 해지 사이렌 울리면 옆집에서 똥총리 역할을 짊어지고 시내로 와가지고 똥을 이제 쳐러 와가지고 똥 파세요, 똥 파세요. 그때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똥을 쳐가지고 가는 사람이 똥 주인한테 돈을 줍니다, 거꾸로. 그렇죠. 왜냐하면 당신 그걸 가져가서 과손이가 팔아먹는 거죠. 과손이 이쪽을 여기 저장에 채워놓고 그걸 이제 과손이 걸음으로 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철렁철렁해가지고 똥을 찌고 오르막 심리를 그렇게 오르내리면서 한 3년간 똥을 퍼가지고 이렇게 똥 장사도 했고 또 연탄 구름마다 끓고 연탄 구름마다 끓을 때 아이고 요새같이 추운 겨울에 이제까지 오르막 올라가다가 미끄러가지고 또 굴러가지고 처박히면 저 밑에 가서 리어카 처박히면 연탄 다 깨지고 나는 그대로 막 그냥 웁니다 울어. 그때면 젊었으니까 울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아이고 요 딱한 사람은 저 와서 거들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활하고 또 스케이트 날갈이 이렇게 그 호암지 같은 데 가서 스케이트 날갈이 이렇게 그라인더를 갈아주는데 그렇게 학생들이 갈아주면 얼마큼 받죠. 날이 무디니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걸 얼마큼 받고 아마 요새 돈으로 그게 받으면 한 1,000원이나 그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갈아주고 했는데 그걸 한 보름 하니까 또 학생이 얼음 지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얼음 빠지고 죽는 바람에 구멍이 폐쇄가 됐죠. 그것도 안 되고 뭐 그래서 한 것이 이것저것 해서 한 30개 한 것 같으면 이것저것 남의 그러니까 올해 한 것은 참새 처갓집이라고 하는 포장마차가 한 3년 하셨고 그게 대략 3년쯤 2년쯤 뭐 2년쯤 그리고 이제 뭐 글씨를 다 쓴다고 하니까 또 필생으로 어떤 필생으로 가서 이제 대소소에 가서 필생 이 사람 집에 하면 그때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었지 옛날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누가 소개해가지고 아무 은행 앞에서 참새처같이 하던 강아무개 그 사람이 소설을 쓴 사람인데 글씨를 쓰고 대단히 유식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필생으로 또 아침 출근하면 저녁까지 계속 쓰는 거지. 그래 그걸 해가지고 한 3년 보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만일서부터 전부 하면서도 사전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집에 가면 계속 사전 덮여서 계속 공부를 하고. 지금도 스프레스 해가지고 어디 길을 가서 조금 이상하시면 참가 사전 찾으면 사전이 없는 게 많어. 그 없는 게 많고 하면 이건 사전에 빠졌구나. 그걸 기록해가지고 그 사전 빠진 걸 기록한 거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의 강준이가 그런 참 50권이 넘는 글을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고 거기서 이제 모두가 나왔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하고 참 지금 도저히 지금 못한 지 젊었으니까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요. 90이 가까운 세월을 사시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이라면 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편지를 했어요. 선생님이 글을 읽고 하울의 이 아픔을 읽고 땅을 쳤다.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는 작가도 있다는 얘기야. 참 우리 표본이 되고 말이 이 어려운 세상에 참 선생님이야말로 훌륭한 표본이니까 어떤 사람이 제 불우한 친구가 죽겠다고 하길래 그러면 강준이 선생이 쓴 것을 하울의 이 아픔을 그 책을 그 책이 나와 있어 시중에 있으니까 사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죽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읽어보더니 난 살겠다 못 죽겠다. 그 양반 이런 게 부끄러운 내가 사치다 살겠다. 그래 보람을 낀다. 그래서 그 사실이면 그게 당신 사실이면 나는 보람을 낀다. 내가 그 한 사람 살린 거 아니냐. 메시아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이 살아오신 것을 저는 참 표본 삼아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라든가 선생님은 참 어려운 세상에 지조지키시고 한 번도 탈선하지 않고 한 번도 삐뚤나가지고 바로 걸어오셨으니까 참 성심이야말로 좀 저 이제 사표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소리 들을 때가 흐뭇하고 좀 뿌듯하죠. 네. 그래서 지금 충주에서 혼자 살고 계시죠? 혼자 산 지가 한 50년이 넘었죠. 한 50년 되지. 가족들은 있으시잖아요. 뭐 아이들은 다 남원여가 시키고 부인끼리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선생님 여자를 얻으세요. 어떤 여자를. 아이고 이 고생은 이 좋은 세상에 고생하고 여봐 내가 생각한 여자는 없어. 난 이상주의자는 아니지만은 내가 나한테 올란 여자는 없어. 왜? 첫째 돈이 없고 둘째는 뭐 권력이라는 게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누가 나를 좋아하겠느냐. 나 이상만 보고 나 정신만 보고 한 사람 있으면 그냥 환영하겠다. 없지 않네.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찾으면 있을 겁니다. 찾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르는 거죠. 여기 이르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소유를 하세요? 자꾸 건강이 시원찮으니까 뭐 하루 아프면 뭐 이틀 뭐 쉬고 이틀 쉬면 사흘 아프고 그런 식으로 자꾸 뭐 건강이 나쁘면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저 전화 오는 사람 전화 받고 찾아오는 사람이나 만나고 그런데 그 다행히 아까 잠깐 그 점심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누굽니까 깊은 산도 옹달댐 그 사람이 고도원 씨. 예, 고도원 씨. 그래서 하도 그 유명한 소문이 났다고 그래서 한 번 못 가봤는데 어떤 사람이 선생님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사람 차로 갔더니 그런 맴신만평의 집을 뭐 100채를 몰라도 한 100채 가까이밖에 짓고 세계적으로 모인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리고 수련을 하고 그 하루 저녁에 한 10만 원, 20만 원 갖고 해갔는데 도서관도 있고 상당히 그래서 그 부인이 강 씨야. 근데 그 강 씨인데 그 저한테 굉장히 그 관심을 기울여. 같은 일가라고 하면서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도울 수 있을까? 나 도울 게 뭐가 있느냐? 난 좋은 글만 쓰는데 좋은 글을 쓰려니까 건강이 나빠서 할 수 없다니까 참 뭘 사가지고 그때 다 부담이 돼. 사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기 언제 보고 아침 전화 왔길래 내가 오늘 부득이한 청주에 내가 방송에 나가니까 오늘 안 된다.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 만날 수 있다. 내일 만나가 실컷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집 그 양반이 선생님 참 그 한 방문하더니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렇게 고생이 되겠냐 하면서 자기 그 도관이 크게 비었으니까 얼마나 활용하라는 얘기야. 근데 거기 가서 활용할 게 뭐가 있냐는 얘기지. 신대도 아니고. 그래서 뜻은 고만 뜻만 마도 드리겠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평생을 글을 쓰시면서 살 수 있는 의지나 그 분위기가 이렇게 참 남다르게 참 돋보이시는 건데 앞으로 소망이 있으시다면 어느 게 있으실까요? 네, 건강이 조금만 그렇게 해서 내 정신 차리고 내가 운필할 수 있을 때까지면 앞으로 많이 욕심도 없어 한 5년간만 글을 쓸 수 있다면 한 서너 권만 더 쓰더라도 마무리를 하고 그래도 난 늘 어디 청탁 오면 그런 말도 하지만 작가는 글을 쓰다가 원고지 위에서 피를 토하고 주는 것이 작가다.
그래야 한다. 그게 작가답다. 나도 그러고 싶다. 온 거지 위해서 내가 이 피를 놓고 거기 그냥 엎어져 죽고 싶다. 예, 그렇게 마감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거지 마음만 그런데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마감이 될는지. 지금까지 출판하신 책이 한 30권 되죠? 54권인가 그런 되죠. 50권이 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한 60권 채우려고 지금. 그리고 지금도 하나 출판 넘긴 게 있는데 돈이 없어 못 하고 있는 거죠. 돈이 없어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하신 글 중에 제일 애착이 가시는 글은 어떤 글인가요? 뭐 열선으로 깨면 다 아프겠죠. 그렇지. 다 아픈데. 글쎄 그게 벌써 재작년이 됐고 재작년 한국문학강탄 소설 중에 그 단편 소설인데 고향역이라는 게 고향역. 그게 세계문학 대상을 탄 겁니다. 세계문학 대상을 탄 건데 그게 모두 읽은 사람들이 그 중학교에 가면 그 국어에 몇 학년 때 몰라 황순이 순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서울에 아까 말한 박 선생이라는 사람도 아유 선생님 황순 선생의 순학을 읽어봤지만 순학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낫습니다. 그 선생이 이름도 없는 선생이 학벌도 없고 지방에 가만히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선생이 로비도 하지 않고 하니까 무시당하고 하니까 순학이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러고 하는데 아주 억울해 죽겠다니.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복권 운동을 하다고 돌아다니는 게 됩니까 그게? 그래서 그게 소나기라는 작품 고향역이라는 작품이 지난날에 아주 애틋한 그런 우리가 어린 소년 시절에 겪었던 그런 얘기를 쓴 건데 그것이 이제 뭐 애착이 좀 가고 뭐 다들 그래 조금 그러고 한편 수백 평이 다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강준이 문학상 중에서 또 그 버리지 못할 아까운 작품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책이 나오려 출판 넘기고 있는 책 중에 나는 조선 왕조의 백성이다. 제목이 나는 조선 왕조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게 1910년도 의사 보조에게 새겨되고 그때 이름 없는 참 천민계급 남의 종이라든가 남이 뭐 쌍놈이라든가 뭐 백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 할복자사라고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럼 지금 나는 조선 왕조의 백성이다. 나는 일본 너희들 백성이 아니다 해가지고 일본 놈한테 자수하는 얘기. 그 얘기 쓴 것이 가장 감명 깊지 않느냐 이렇게. 그거는 문학전집 10권에 안 들어있는 거죠. 요새 근작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셔서 참 귀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한 생애를 정리하시는 그런 좋은 글 남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 이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거지 딴 건강의 문제는 없으시죠? 그 전처럼 명료하지 않고 깜빡깜빡하고 어떨 땐 거실에 있다가 무슨 볼도 이제 그 서재에 들어가서 문지방을 넘어서 내가 왜 들어왔지 뭐하러 들어왔지 뭔가 하고 생각이 안 나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 거실에 앉아있으면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또 그러다가 몇 시간 후에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그 다음날 날 때도 있고 어떨 때 아주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니구나 이러고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그럼요. 받아들여야지.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불러주셔서 오히려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참 어려운 거동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